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이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예식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우신 점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신부님께서 17일에 결혼합니다. 식중 영상에는 부모님 결혼에 대한 사진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신랑 신부 이야기만 들어가도 되나요? 식중 영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중 영상의 종류. 여기는 이제 대부분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식에서 많이 보시는 가장 보편적인 감사 영상이 있습니다. 감사 영상은 이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진행하는 영상.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님을 위한 축하 영상도 있어요. 축하 영상. 지인분들이 신랑 신부에게 전하는 축하 메시지 모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 신부의 스토리가 담긴 소개 영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의 사진이나 데이트하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감. 그리고 약간 살짝 달라서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가 들어간 건 맞는데 신랑 신부님의 인터뷰 영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뭐 어느 모습에 반했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저는 뭐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식중 영상은 지금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까 지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건 3번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사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이 들어가면 그건 감사 영상에 해당하니까 약간 영상의 색깔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자유수다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식전 영상도 틀어드리는데 식중 영상을 또 틀어도 되겠죠. 식전 영상은 스튜디오에서 아직 안 보내줘서 어떤지 몰라서요. 제가 만든 신랑 신부 이야기를 또 식중 영상으로 틀어도 되겠죠? 식중 영상하고 식전 영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식전 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안 봅니다. 그리고 식중 영상은 사회자가 반드시 보라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식중 영상으로 사용하는 영상을 하객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사회 볼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틀 뒤에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 사회 봅니다. 근데 우선 제가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긴 할 건데 사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굳이 명확하게 찝어보자면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장 중요한 30가지 정도 돼서 이제 그걸 다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굳이 그 안에서 딱 3가지만 뽑자면 그럼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이거는 마이크. 그래서 모든 순간에 신랑 신부가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자가 이거를 신랑 신부에게 멘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객분들에게 멘트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사회자의 목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하객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신랑 신부에게는 이제 헬퍼님이나 혹은 웨딩홀 직원분들이 전달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신랑 신부님께 뭔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런 행동 지시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식을 진행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제 하객분들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고 이제 신랑 신부님께 뭔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신랑 신부님께 뭘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객분들께 하는 거죠.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신랑 신부님께서는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는 하객석을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뭐 이렇게 멘트를 하면 이게 사회자의 멘트가 신랑 신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객분들께 하는 얘기고 이렇게 사회자가 멘트를 하면 바로 헬퍼님이 튀어 올라오셔서 신랑 신부 마주 보실게요. 네, 신랑님 팔 드시고 신부님 여기 이렇게 보세요 하면서 다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브로 웨딩홀 예도분들 계시죠. 이 예도는 우리가 칼 이렇게 길 만들어주는 그 예도가 아니고 예식 도우미를 줄여서 예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유니폼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한 홀에 3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신랑 신부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이쪽 보세요. 저쪽 보세요. 조금 떨어지세요. 가까이 붙으세요. 이런 걸 도와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사회 볼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3가지라고 하기보다는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신랑 신부님이 천천히 하시는 것과 또 사회자, 부모님, 축가자, 축사자 전부 다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는 거 이게 2번째. 3번째는 사회자가 멘트하는 건 신랑 신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객분들에게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마
퀄리티가 2배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30가지를 다 공부를 해보신다면 아마 퀄리티는 10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틀 남았다고 하셨는데 또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투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1년 전쯤에 좀 약간 정리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렇게 영상 배속으로 보시면 좀 말투가 이상한 것도 조금 덜 어색하니까 영상 배속으로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까 사회 3가지 질문 주셨던 분께서 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지신부님께서 신랑 부모님께서 70대 중후반이신데 주례 없는 예식을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신랑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주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례 없이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주례가 있어야 신랑 신부에게 관심이 안 오니까 덜 창피하다고요. 이거 제가 끌어와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례 없는 예식을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신랑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주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례 없이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두 번째. 지금 이걸 제가 나누는 게 말씀드릴 내용이 달라요. 주례가 있어야 신랑 신부에게 관심이 안 오니까 덜 창피하다고요.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적어두고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신랑 부모님께서 70대 중후반이신데 중후반이시면 이제 77, 78 이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신 것 같아요. 주례 없는 예식을 너무 버릇없다고 생각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이제 의견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신랑 부모님께서 70대 중후반이실 때 주례 없는 예식을 버릇없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소리 신부님께서 주례 유무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표. 연년님께서 요즘은 어르신들도 주례 없는 예식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주례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대 중후반이신데도 주례 없는 예식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40, 50대이신데도 주례 없는 예식을 버릇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부님께서 부모님께 직접 여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주례 없이 사회자가 진행하는 예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부모님께서 이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라고 물어보시면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확답을 듣고 만약에 부모님께서 주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도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주례 없는 예식 뭐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금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예식 전에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께서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도 괜히 신부님께서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시면 혼인서약서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판을 보면서 읽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슬프고 해가지고 감동적이니까 이렇게 막 눈물 닦고 하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인상을 쓰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신부님이 읽으시면서 이거 주례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싫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식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답답한 마음이 예식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식 전에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오늘은 이제 저녁이니까 내일 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신부님께서 내일 바로 신랑님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결혼식 구성할 때 주례 없이 하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두 번째는 신랑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주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례 없이 재미있게 하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게 주례가 있으면 경건한 예식, 주례가 없으면 재밌는 예식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주례가 있으면 약간 루즈하고 뭔가 막 교장 선생님 얘기처럼 막 길어지고 신랑 신부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계셔도 충분히 재밌고 유쾌한 예식을 만들 수가 있고 주례 선생님이 없어도 사회자와 함께 신랑 신부님이 충분히 경건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예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소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은 주례 유무로 재미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는 신부님께서 재밌는 예식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신랑님이 원하시는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재밌는 순서를 추가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하면 되고, 맥주킬러님께서 요즘은 주례보단 덕담 비스무리하게 성원설원문 하시는 게 많던데 요즘에는 주례 있는 예식으로 하더라도 주례 선생님이 성원설원문이나 이제 주례사만 짧게 해주시고 내려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셔도 좋겠죠. 혼인서약은 우리의 약속이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례 선생님이 성원설원과 주례사, 그래서 덕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아무래도 신랑님의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이 있으시면 단상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바로 퇴장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쁜 순서들을 또 만들어 봐도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례가 있어야 신랑 신부에게 관심이 안 오니까 덜 창피하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올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주례 선생님이 계셔도 신랑 신부에게 되게 집중이 되고 신랑 신부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예식 분위기가 있고, 또 주례 선생님이 없어도 신랑 신부님이 되게 시선이 약간 민망하고 약간 이렇게 어색하고 하시면 사회자가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사람들이 신랑 신부가 아닌 사회자를 조금 더 쳐다볼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버릇없다 생각하실까봐 걱정하시는 건 직접 물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례 선생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따라 관련 없이 우리가 그냥 식순을 만들면 되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신랑님께서 약간 시선이 부담스럽고 민망하시다면 사회자와 함께 좀 소통을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가지 않게끔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님께서 한쪽이 타 지역이라서 친구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 같은데 사진 찍을 때 너무 걱정이에요. 이건 대부분은 신랑 신부님께서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작가님들이 센스 있게 다 맞춰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랑 신부님께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작가님께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작가님들께 식전에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찍으시거나 혹은 식전에 한번 연락을 하신다면 한쪽이 타 지역이라 친구들이 많이 못 오는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좀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게끔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작가님께서 센스 있게 다 해주실 거예요. 대부분은 가족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족은 되게 대가족으로 이렇게 막 엄청 사람들이 막 삼촌, 고모, 오빠, 동생 다 많은데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이렇게 외동이어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제가 기억에 남는 멘트가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옆쪽으로 오셔서 다 같이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분 좋게 편안한 한 가정으로 이렇게 사진, 전체 가족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아마 친구분들 사진도 그렇게 찍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몰라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막 예식 준비가 힘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게 진짜 문제라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질까봐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재미로 보시면서 설거지 하실 때 이제 쭉 영상 들어보시고 운전하실 때나 이럴 때나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불안한 마음이 줄어드시고 아마 재밌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실 겁니다. 강루비님께서 우연히 쇼츠 영상에서 사회 진행하시는 거 보고 진짜 감동받고 구독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신 거죠? 제가 유튜브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정성 담아가지고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약간 렉도 많이 걸리고 좀 버벅거리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단순해가지고 제가 뭔가 이해를 쉽게 했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뭔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이게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워낙 많은 정보가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길이로 어떻게 편집을 해야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되는지 아직 제가 이게 판단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는 막 그냥 어쨌든지 막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약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들을 막 갖다가 올리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멈추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아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제 양질의 정보를 들으실 수 있도록 편집해서 편집본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게시물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약간 조금 자극적이고 확 몰입해가지고 짧게 보고 이제 또 다음 거 궁금한 이제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는 되게
좋은 영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만드는 영상은 약간 이렇게 막 엄청 길고 또 막 거기에 막 어려운 말 막 많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보다가 이제 막 꺼버리고 막 이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하기로는 이 영상은 좋은 영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를 제가 막 공부해가지고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본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퀄리티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제 거 영상보다는 신랑 신부님의 예식을 더 예쁘게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유튜브 영상들이 약간 가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제가 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영상 대부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시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제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업로드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센스 있는 신부 등장 멘트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센스 있는 신부 등장 멘트. 네, 여러분 이거는 이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쩌면 다른 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센스 있는 신부 등장 멘트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막 나만의 멘트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센스 있는 신부 등장 멘트가 있다면 첫 번째는 헬퍼님이 기다리실 수 있는 멘트, 두 번째는 작가님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멘트, 세 번째는 본식 영상에 해가 되지 않는 멘트, 네 번째는 하객분들이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멘트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어쩌면 바라시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하객분들 재밌어 하시고 약간 신부님께서 되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원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센스 있는 멘트는 결혼식을 망가뜨리지 않는 멘트예요. 대부분은 헬퍼님이 준비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입장을 외쳐가지고 헬퍼님이 이렇게 하다가 신부 입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라이브 할 때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유튜브에 신부 입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그 영상이 보일 거예요.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조회수가 50만 회가 넘었으니까 아마 그 영상이 지금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신부님께서 제 신부 입장 망했어요 하면서 올린 영상인데 신부가 버진로드에 올라왔을 때 이 드레스를 막 헬퍼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막 만지니까 신부님이 그것 때문에 표정이 일단 안 좋아지고 헬퍼님 때문에 예식 망했다 하셨던 그 영상이 있는데 이게 어쩌면 그 헬퍼님이 잘못이 아니고 사회자가 그걸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인 중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센스 있는 멘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막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뭔가 이런 멘트를 욕심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욕심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적이고 이제 아름답고 우아하고 유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담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멘트, 이것도 지금 채팅창에서 드로우필름 작가님께서 맞아요, 그러면 촬영할 때 개빡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게 사진은 그냥 찰칵 찍으면 될 것 같고 영상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가님들께서 다 하시는 이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웨딩홀에서 작가님이 여기서 한번 찍고 막 달려가가지고 저기서도 한번 찍어야 돼요. 그럼 사진 작가님들은 어쨌든지 이게 줌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급하게라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영상 작가님들은 이게 짐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도착해가지고 딱 멈추면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멈춰요. 그래서 이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딱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찍고 계실 때 그때 사회자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걸 잘 모르시죠. 이거 지인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대부분은 이제 전문 사회자분들도 사실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도 아예 몰랐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드로필름 작가님하고도 친해지고 같이 막 이것저것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작가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라서 뭔가 저만의 무기가 생긴 건데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되게 유명한 사회자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본식 영상에 해가 되지 않는 멘트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반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부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디오가 비는 걸 무서워하세요.
이제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 건데 사회자가 이제 멘트를 안 해가지고 이게 고요하면 이제 그 침묵이 너무 막 무섭고 싫고 막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신부가 입장할 때 사회자가 막 계속 멘트를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신부가 버진 로드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과 함께 손을 잡고 너무나 멋지게 입장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께서는 축복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거 나중에 영상 나올 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신부님의 외모와 그 음악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계속 막 사회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 이게 영상에 해가 돼요. 이제 스냅 작가님께는 해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게 영상이나 그리고 이거는 쉽게 생각해보면 친구분들이 찍으시는 영상에도 다 들어갑니다. 친구분들이 버진로드에서 이렇게 신부님 찍어주시잖아요. 거기에도 사회자가 멘트하는 게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전이시겠지만 사회자가 오히려 멘트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만약에 멘트를 한다면 최대한 차분하게 그 음악과 어울리는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부를 이렇게 포장해주고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멘트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음악과 잘 어울리면서 되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냥 하나의 가사처럼 흐르는 멘트가 좋아요. 그러면 이게 영상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객분들이 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멘트라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유행해요. 뭔가 오늘의 신랑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신부가 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랑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신부는요 우리 신랑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매력이고요 어떤 것 때문에 신랑이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있는 순간의 이 시야와 우리가 떠올리는 그 모습의 그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식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객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시야와 사회자의 멘트가 이게 일치가 되어야 결혼식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문이 열리면서 너무나 눈부신 신부의 모습이 보일 때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 지금 하객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이 멘트가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는 천천히 아버님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로 오르겠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그 순간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객분들이 영화 볼 때 눈물 흘리시는 것처럼 뭔가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감동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말고 되게 다른 막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친구한테 말하듯이 확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왜냐면 이건 저만의 색깔이다 보니까 또 얼핏 잘못하면 다른 분들을 공격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말씀해주신 내용의 대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것들을 다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이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유쾌한 이런 멘트를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인 중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영상 촬영에 우왕좌왕 다 보이고 그것도 있어요. 그 작가님들 사진 찍거나 영상 찍으실 때 아버님 어머님들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시고 그런 것도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문 뒤에서 입장하는 모습을 영상 작가님들이 뒤에서 찍어주시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유행하잖아요. 워낙 예쁜 컷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찍고 계시는데 이제 그 앞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그런 문제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타깝긴 해요. 뭔가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건데 어떻게 알려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결혼식 진행하면서 사회자가 그걸 멘트를 하자니 또 그것도 너무 이제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긴 합니다. 바다곰 작가님께서 맞아요.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알 수 있어야 그 동선 속에서 가장 예쁜 장면을 담을 수 있어요. 그 찰나를 잠시 주시면 완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찰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찰나면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진짜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다리실 수 있고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멘트라는 게 뭔가 막 엄청 막 길어가지고 막 30초, 1분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작가님들이 딱 멈추고 찍을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멘트를 구성하시면 좋죠. 이건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제가 대본에 써드리는 멘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여기에 시간에 맞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대본 보셔도 되고 저에게 구매해 주셨던 분들은 그거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이거는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뭔가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 뭔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송유주님께서 아이폰 스냅 작가이자 예신입니다. 예식 많이 다니면서 사회자님 라이브도 들어보고 사회자님 패키지도 들어봤는데
늘 천천히 하시라고 차분히 진행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섬세하고 나이스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예약 실패했지만 유유 모든 예신님들 나무하시길 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하라는 것도 작가님들께 배운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강조하고 맨날 이렇게 꼭 명심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되게 막 반복해서 약간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작가님들이나 헬퍼님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전달을 할 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저의 노하우는 아닌데 저에게만 다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약간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진행하는 예식 들어보시면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천천히라는 단어를 거의 한 30번 정도 사용할 거예요. 한 예식에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하는 거죠. 신랑 신부님이 천천히 하셔야 헬퍼님과 작가님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사회자가 천천히라고 얘기를 해야 하객분들이 이걸 어색하게 느끼지 않으시는 거죠. 소리 신부님께서 이제 결혼식 가보면 보여요. 아, 저 하객은 기혼이다. 미혼이다. 아, 그런 건가요? 이제 운전하면, 아, 저 사람은 운전을 해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다. 보이잖아요. 차 타고 이렇게 우회전할 때, 이렇게 딱 차를 기다려주면 운전자. 그리고 차 앞으로 이렇게 무리해서 그냥 걸어 가버리면, 이제 그거 한 사람, 면허증 없는 사람. 그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다곰 작가님께서, 아, 그리고 혹시나, 식중에 춤을 춘다거나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하신다면 그 장면을 담을 수 있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이걸 그냥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작가님들께 안내를 드리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사회자분들이 작가님들께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신랑 신부님께서 작가님들께 꼭 말씀을 해주시고 헬퍼님께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춤추실 때 드레스를 놓아버리면 이 드레스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니까 헬퍼님께도 꼭 말씀을 해주시고 신랑 신부님이 춤을 추시면 작가님들이 그 가장 예쁘게 나오는 각도의 삼각대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놓아두시거나 아니면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행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순서를 진행하실 줄 알고 이제 다른 각도로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 신부님이 뭔가를 하시면 이제 작가님들이 그걸 놓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 한 6개월, 10개월 있다가 영상을 받으시면 그때 우리 춤췄는데 왜 그게 안 들어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작가님 그거 안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안 넣어주신 게 아니라 못 찍은 거예요. 이거를 뒷모습을 찍기 위해서 뒤에다가 카메라를 놔뒀는데 갑자기 춤을 추셔가지고 얼른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찍었지만 이미 끝난 거죠. 춤이 막 30초밖에 안 돼가지고 작가님이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와가지고 딱 찍었는데 이미 끝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놓치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내용도 제가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작가님들은 저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격수. 이거 신부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격수 이렇게 총 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따발총으로 이렇게 빠바방 쏘는 사람들은 막 달려가서 막 이렇게 쏘잖아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적이 튀어나와도 쏠 수 있는데 저격수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영화 보면은 저격수를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총 이렇게 하고 막 바람 온도 계산하잖아요. 그것처럼 작가님들은 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격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미리미리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안 알려주고 막 갑자기 춤추고 갑자기 막 뭔가 튀어나오면 저격수가 죽는 거죠. 전사 이렇게 춤추시고 뭔가 이벤트를 하시는 걸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격수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기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계세요. 바다곰 작가님께서 키키키키 하셨습니다. 서나무님이 써주신 대본으로 내일 모레 결혼해요. 긴장되고 설레네요. 그러면 10일 예식이시군요. 아, 신랑이 예쁘사 하고 아이디 보고 기억났습니다. 진짜 벌써 그렇게 됐네요.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3일 남았잖아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만약에 제가 도와드릴 내용 있으시면 편안하게 DM 주세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버님 축사를 준비 중이신데
혹시 이 부분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판매하는 패키지 중에 덕담을 100가지 정도 모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사용하셨던 실제 문서들인데 제가 100가지가 넘는 것들을 PDF 파일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쩌면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아,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중에는 신랑 신부님이 읽으시는 혼인서약과 그리고 사회자가 진행하는 성원설원, 부모님이 진행하는 성원설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DM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아버님이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자가 이거를 수정하고 뭔가 이렇게 막 다듬어서 문서를 완성시켜 준다기보다는 참고하실 수 있는 문서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내년에 예식하는데 주례 없이 덕담으로 하고 싶었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울 것 같다며 안 하신다 합니다. 주례 플러스 덕담 순서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나요? 덕담 순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덕담을 생략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덕담을 생략하고 있으면 좋은 순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화님께서 화촉점화 헬퍼 안 쓰면 어머님들 실수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추천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머님들께서 화촉점화를 해보셨고 경험이 있으시고 좀 긴장도 덜 하셔서 사회자의 멘트를 잘 들으실 수 있다면 어쩌면 예도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머님들이 경험이 있으신데도 긴장을 많이 하시고 사회자의 멘트를 잘 못 들으신다면 도우미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해야 된다면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신랑 신부님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해서 아마 결혼식 대관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걸 선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도우미분들이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 얼굴이 막 영상에 다 찍히고 막 엄마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경우도 있죠. 대신 예도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특훈을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무의식적으로도 진행을 화촉점화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술 취해도 화촉점화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셔야 예도가 없을 때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무난한 진행을 원하시면 예도는 사실 있는 게 좋긴 하고요. 그래도 이건 신랑 신부님의 취향과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원하실 때는 예도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는 신랑 신부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별거 아니구만, 그냥 입장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불 붙이고 인사만 하면 되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혀 공부를 안 하셨다가 본식 날에 이제 버진로드에 딱 서시고 막 조명 눈부시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하면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막 엄마 아무것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대부분은 실수하시죠. 이제 맞절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혼주석에 앉으시고 그럼 이제 사회자가 어머님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면 사람들 막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실수하셔도 뭔가 재미있어 하시고 한다면 또 예도를 안 해도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화님께서 예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키키키. 심지어 양가 다 첫 결혼식. 그러면 예도가 있는 게 좋습니다. 소리신부님께서는 예도는 있는 식 없는 식 실제로 하객으로 봐보시면 느낌이 와요. 내 시계는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내 웨딩홀에서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내 웨딩홀에서. 그럼 대부분은 신랑 신부님이 시식하시러 가시잖아요. 그때 결혼식을 보시면 아마 예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도분들이 엄청 이렇게 정갈하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웨딩홀은 그냥 음향 보시는 남자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예도가 아니라 예도도 홀에 따라 다르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니까 소리신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식을 보시는 게 좋고 내가 진행하는 결혼식장에 예식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알님께서 나무님 얼미부부 남편분 좀 닮은 것 같네요. 얼미부부가 누구죠? 여러분 아시나요? 얼미부부 얼굴 미친 사람인가? 얼굴 미남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죠. 또 제가 끝나고 나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라이브 때 검색했다가 제가 또 대실망하는 표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할게요. 다른 분도 얼미부부 남편 닮았어요. 느낌 있어요. 키키히히. 한얼님 은미님 해서 얼미부부예요. 저 혼자서 그냥 혼자 생각했네요. 한얼님 은미님 한얼 뭔가 이름 잘생기셨을 것 같은데 잘생기시길 바라면서 이제 좀 이따 끝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도인데 사진 촬영 순서를 잘 몰랐었거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도님이시면 아마 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웨딩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피아님께서 그쵸 닮았죠? 저 차단하지 마세요. 아 네. 근데 사람들 닮았다고 하는 사람은 검색해보면 다 웃긴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아마 이번 달에 크리스마스 주에는 라이브를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주에는 제가 좀 더 내용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같이 소통해주시고 채팅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재밌어서 이야기 많이 했고요. 오늘 가볍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래도 신랑 신부님께 결혼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